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품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옛날 기억을 막 떠올려서 하긴 하는데 저의 제품 설명의 특징은 성분을 엄청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저의 제품 설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좀 편하실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품 중에 기능성 영양들이 있죠. 기능성 영양들이 다 어떤 거예요? 매일매일 않아도 어디 불편한 데가 있을 때 먹게 되는 거. 그래서 증상에 따른 영양소를 제공하는 게 주로 기능성이에요. 그러면 어, 우리 뉴트리라이트 중에 기초 영양이라는 게 있죠. 기초 영양은 뭐냐면 내가 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초 영양이 부족하면 어떤 불편함이 생기죠. 그럴 때 기능성으로 보완해 주는 거. 그래서 기능성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먹냐면 나이가 들수록 기능성을 먹는 확률이 늘어나고요. 젊을 때일수록 기초 영양을 많이 드시면 좋은데 꾸준히 오래. 근데 기초 영양은 계속 드셔도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왜?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영양이 기초 영양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기초 영양이 자꾸 이렇게 어딘가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오늘은 칼슘을 덜 먹고, 내가 요즘엔 단백질을 덜 먹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약하게 타고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보완해주는 영양이 이런 기능성 영양들이에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영양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픈데 어떤 사람은 칼슘하고 비타민 B군하고 오메가3만 먹어도 무릎 아픈 게 좋아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만 갖고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글루코사민이 들어있는 조인트 가드를 먹거나 어떤 사람은 두통인데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이스티비만 먹어도 두통이 가라앉는데 어떤 분은 두통이 간헐적으로 계속 두통이 있는데 비타민 B군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은 칼맥을 더 먹거나 오메가를 더 먹거나 철분을 보충하거나 뭐 이러는 과정 중에 통증을 완화하는 뭐 셀레늄을 먹거나 아니면 머리 쪽으로 두통이니까 머리 쪽으로 영양을 혈액을 많이 보내는 징코엠을 먹거나 뭐 이렇게 다양해지거든요. 보는 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서 먹어야 되니까 누군가가 무릎이 안 좋다 그래서 무릎이 안 좋아서 조인트 가드 먹고 좋아졌다고 나도 무조건 조인트 가드 글루코사민들은 조인트 가드 이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좋아진 경우도 되게 많지만 그래서 기능성 영양은 개인의 상황을 해야 되는 영양이고 증상에 따라서 영양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속적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릎이 아파서 글루코사민 있는 조인트 가드를 먹었는데 안 아파져요. 그럼 잠깐 끊어도 돼요. 기초 영양은 끊은 것 때문에 병이 생기지만 기능성 영양은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진 않고 그게 끊으면 부족해지면 다시 증상이 나타날 때 또 그때 먹으면 되죠. 그 대신 그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도록 기초 영양을 늘 제공하고 있으면 몸은 서서히 회복하기 때문에 어느 날 기능성 영양을 안 먹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도 아직 조인트 가드를 안 먹고 GLA 블렌드는 제가 잠깐 갱년기가 너무 심할 때 한 5, 6개월 잠깐 먹고 지금도 GLA 블렌드는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몸에 필요할 때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기초로 넘어가고 공급해주고 기초로 넘어가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먹지 않아도 되는 영양이니까 이게 나한테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를 아는 게 그게 사실은 공부고요. 그걸 계속 내 몸에 적용시킬 때 몸이 불편한 거는 잡아주지만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카다록의 기능성 영양으로 분류돼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오메가3는 기능성이라기보다 그냥 기초 영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 오메가3가 오랫동안 부족하면 다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일은 혈행을 개선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면서 면역을 높여주죠. 보면 그 우리가 막 어디 여기저기 막 염증이 생기고 손발 저리고 막 이명 오고 막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런 증상들이 와서 병원에 가면 다 뭐라 그래요? 면역 질환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귀에서 이명이 들려도 그 병원에 가면 스테로이드를 제공하고 피부에 막 뭐가 그 막 건져서 피부가 막 빨갛고 막 갈라지고 갱년기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도 스테로이드를 제공하거든요. 스테로이드는 면역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메가를 꾸준히 먹고 내 몸에 충분히 공급되게 꾸준히 먹으면 오메가3가 혈행을 좋아지게 하면서 혈액 중에 뭐가 있어요? 면역세포가 있죠. 혈액을 좋아지게 하면서 온몸 구석구석 면역세포가 잘 돌아다니게 도와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혈관벽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혈관벽이 건강하면 그 염증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지잖아요. 혈관벽이 건강하면 혈관 질환이 안 생기죠. 그래서 면역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혈관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꾸 뭐가 껴요. 뭐가 끼면 혈액이 안 좋아지겠죠. 저 위쪽 여기 적혈구 수치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산소 덜 가고 영양 덜 가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저림 증상이 생기거나 염증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돌아다니면서 염증 세포와 지방 찌꺼기들을 잡아주니까 오메가3는 면역을 되게 건강하게 하는 되게 중요한 영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혈행을 개선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거로 통증을 잡아주죠. 우리 몸에 통증은 여러분이 그냥 딱 공식처럼 아셔도 돼요. 뭐 어디에 통증이 있다? 아, 지금 여기에 피가 모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증은 지금 그 부위에 그 피가 모자란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구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병이 클 때까지 그냥 넘어가잖아요. 통증이 없는 구역, 뭐 간, 기관지, 뭐 장 이런 곳은 병이 나야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그 이전에 통증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수시로 생리통을 수시로 앓거나 아니면 잦은 배앓이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그 장기에 문제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증은 되게 중요한 사인인데 그 사인의 첫째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사인이니까 혈행을 개선해주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역을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시듯이 혈액 중에 막 지방세포가 다니면서 혈관을 망가뜨리면 아까 그 혈관은 되게 굵은 혈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손끝에 있는 모세혈관에 지금 혈관이 막혀서 여기 못 들어와. 혈액이. 그럼 여 끝이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면서 손끝에 이렇게 거스름이 생기죠. 그거를 뜯으면 2차 감염이 되고 면역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손끝에 그 혈액이 잘 못 오면 손끝이 굼거나 손톱이 변형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통증과 염증을 개선해주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1차 면역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에요. 그리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와요. 불면증이나 우울증도 다 어떤 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빈혈이 심한 사람, 불면증도 빈혈이 심한 사람. 그러면 빈혈이 나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혈액이 정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빈혈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디에 빈혈인 거예요? 여기 어깨가 뭉치거나 뒷목이 여기가 붓거나 거북목이거나 내가 자세가 안 좋아서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머리 쪽에는 혈액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멍하는 브레인 포그 현상도 나타나고 그리고 불면증도 잘 빨리 걸리고 남들보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잠을 일찍 깨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많이 안 가니까 기분이 맨날 안 좋죠. 기분이 맨날 안 좋고 뭔가 그냥 즐거운 것도 모르겠고 뭐 재밌는 것도 모르겠고 맛있는 것도 모르겠고 막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혈액이 우리 머리 쪽으로 충분한 혈액이 못 가면 맛을 느끼는 맛점이 다 입안에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감정을 느끼는 근육들이 다 얼굴에 있죠. 그런 근육들이 다 운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감정도 별로 없고 그냥 덤덤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감정을 느끼는 것도 우리 머리에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뇌세포에 신경세포, 감정세포, 운동세포 이런 거 자극하는 그 중추신경이 다 여기 머리에 있죠. 머리에 그런 명령기관이 다 머리에 있잖아. 그게 이제 내 몸으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는 항상 맑은 피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3가 부족해서 혈액이 자꾸 탁해지면 머리 쪽으로 영양이 못 가니까 판단도 자꾸 잘 안 되고 깊이 생각하기 싫으니까 뭐 뭐라 그럴까 머리가 맑지 않아서 집중 안 되니까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왜 사춘기에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똑똑하다가 생리를 시작하고 1, 2년 지나면 수학이나 과학 능력이 떨어지는 게 남자아이들보다 생리를 시작해서 혈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여자아이들을 꼭 뭐 먹어야 돼요? 오메가3를 꼭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혈압하고 당뇨, 성인병 같은 거 예방하는 거. 아까 여기 보셨듯이 이런 경우에 어딘가에 이렇게 혈관에 뭐가 덕지덕지 껴가지고 이렇게 혈액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쪽으로 혈액이 못 가지요. 이게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다 그러면 뇌에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막 혈관을 꽉꽉 눌러주는 거예요. 압을 높여서 팍팍 쏴줘야 저 벽을 통과해서 뇌로 혈액이 가니까 그래서 가는 혈관이 어딘가가 저런 증상이 생기거나 심장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혈관의 벽에 문제가 생기면 압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계속 청소해주는 오메가3를 평상시에 먹고 있으면 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에 덜 걸리는 거죠. 당뇨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당뇨는 굉장히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아이예요. 당뇨는 혈중에 당분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혈관벽을 산화시켜요. 그래서 혈관 질환으로 인한 모든 증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뇨인 사람들은 온몸에 염증을 가지고 있기 쉬워요. 뭐 부종을 갖고 있거나 그 쌓여있는 어떤 노폐물들 같은 걸 빼내지 못해서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방광염에 자주 걸릴 수 있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 상처 같은 게 잘 안 아물기도 하고 알러지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여러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나 혈액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질병에 오메가3가 좋은 건데 이 오메가3가 기능성으로 보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혹은 3, 4개월 먹다 말고 이러는 양이냐 오메가3는 그 분류상 그 기능성으로 돼 있지만 매일매일 드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는 꼭 잘 챙겨 드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밀크시스3X 밀크시스3X는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항체를 잘 생기게 도와주니까 간은 살균과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해지면 면역이 떨어져요. 왜냐 항체를 잘 못 만들어내니까 간에서는 아주 작지만 아미노산 대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혈소판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간에 혈액이 잘 안 가면 간 질환은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정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은 간 기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저 간은 좋아요.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정상이래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간은 GOT, GPT 수치가 정상이라는 거지. 간에서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효소나 아미노산 대사 같은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랑은 좀 관계가 없는 수치예요. 그게 간에 있어야 되는 효소가 혈중에 흘러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간에서 효소를 적게 만들어내면 혈중에 흘러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간은 맨날 정상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나는 간에서 100을 만들어야 되는 효소를 맨날 70밖에 못 만들어내면 남보다 살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간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전 한 번도 간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에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데 간 수치가 10에서 40까지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8, 10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간이 막 이거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간에서 만든 효소 기능이 너무 약해서 혈중에 흘러나올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걸 제가 40 넘어서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살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간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몸에 바이러스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혈중에 늘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 바이러스가 빵일 때는 하루도 없어. 1시간도 없어. 1초도 없어요. 항상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잡고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는 면역세포들이 맨날 걔네들을 잡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구예요? 림프구죠. 그렇죠. 백혈구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잡아서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간이 안 좋아서 이런 면역세포가 약해지면 그러면 바이러스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혈중에 늘어나서 일정 수준 넘어가면 얘네들도 배가 증식해요. 일정 수준 넘어가서 더 이상 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혈액에 꽉 차요. 바이러스랑 세균이. 그러면 그게 폐혈증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 이상이거나 아니면 간암이나 그 간경화나 뭐 간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마지막에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 기능에. 그래서 난 염증이 많고 나는 면역이 약해. 그럼 밀크시스3X를 하루에 2알이 아니고 하루에 4알을 드셔도 된다 그럴 만큼 저는 밀크시스를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혈소판, 요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간에선 이런 걸 만들어내요. 혈소판이 뭐 하는 아이냐? 혈관을 복구시켜주는 아이예요. 혈관이 여기저기 다니면 세포들이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혈관벽을 긁어놓잖아요. 비스내잖아요. 상처를. 그리고 우리가 먹은 그 지방, 버터라든지 뭐 식용유라든지 생선기름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걸 먹지요. 그런 게 이제 거기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벽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가 뚫리면 나는 모르는데 겉으로는 피가 안 나는데 내상 어딘가에서 내부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혈액이 유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빈혈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누가 잡아주겠어요? 혈소판이. 혈소판이 돌아다니면서 여기 혈관이 문제가 있네. 여기 혈관이 염증 생겨네. 이러면서 그런 걸 잡아주는 아이가 혈소판이에요. 그리고 간에서는 조혈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하면 빈혈이 오는 거예요. 빈혈이 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 간 기능이 약하면 빈혈이 오니까 몸에서 뭘 안 내보내요? 다 쓴 혈액을 안 내보내요. 혈액이 잘 안 만들어요. 혈액이 100을 만들어야 오늘 100을 버릴 텐데 혈액이 60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100을 못 버리고 60만 버리는 거예요. 50만 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쓰던 그 혈액을 계속 써요. 그럼 혈액이 어떻게 해요? 탁해지겠죠. 탁해져서 그 간 기능 안 좋은 사람들이 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혈액이 탁해져서 그런 거거든요. 조혈효소를 활성화시켜주는 밀크시스를 먹으면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나는 얼굴이 좀 검었다. 그런 밀크시스를 좀 더 열심히 드셔보세요. 비타민 B군하고 그리고 해독, 간세포 재생하는데 필요한 그 실리마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밀크시슬이. 그래서 이 시중에 뭐 우땡땡, 뭐 아땡땡 많죠. 간 기능 좋아지는 거. 그래서 간이 안 좋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다 그런 걸 처방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이 간이 좋아하는 항산화제거든요. 그런데 여기 밀크시슬 EX에는 시중에 나오는 간 기능 보호제보다 실리마린이 더 많이 들어있고 그 실리마린이 천연 원료라는 거. 그래서 얘는 간세포가 망가지게 도와주고 그리고 간세포가 빨리빨리 재생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간이 간 점막을 보호하면서 간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니까 해독이 잘 되는 거예요. 간은 해독기관이죠. 간이 이렇게 쌩쌩하고 간의 혈액이 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빨리빨리 그 청소가 되는 거예요. 다 쓴 혈액은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좋으면 해독이 잘 돼서 밤에 자는 동안 피로 회복이 확 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 회복이 잘 되면 간에서 재생 능력이 좋아지고 해독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밤 동안 해독이 잘 되면 그 다음 하루가 내 컨디션이 좋고 몸이 가볍고 안 피곤하고 밤에 해독이 잘 안 되면 아침에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오후 되면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점 해독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몸이 무겁고 아침이 힘들고 오후 되면은 몸이 축축 처지고 그럴 때 밀크시스를 한 2알씩 더 드시면 몸이 훨씬 개운하고 가벼워지는 거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밀크시슬은 시중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밀크시스 리엑스에 이렇게 EX라는 거는 더 확대된 거라는 거, 더 뭐가 많다는 거예요. 밀크시슬 말고 딴 게 많은 거예요. 간에 실리마린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간에 좋은 여러 가지 비군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어서 얘만 먹어도 간 기능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다 비군을 더 추가하면 더 좋겠죠. 간은 비군을 되게 많이 쓰는 아이니까. 근데 시중에는 밀크시슬만 들어있는 것도 한 45,000원, 막 43,000원 막 이렇거든요. 그럼 걔만 먹으면 간을 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시슬 많이 먹었더니 나는 도리어 간이 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피곤하고 또 뭐 간이 몸이 건조해지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계를 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안에 밀가루나 뭐 쌀이 들어가야 뭐 이렇게 가루를 내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름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해주는 부원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드시면 도리어 어느 순간 지나가면 간이 더 무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강 관련 제품들은 부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메인 원료가 식물성이고 품질이 좋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같이 들어가는 부원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때 굉장히 사랑했던 아이. 얘는 조인트 가드라는 조인트 가드가 뭐예요? 조인트가 관절이죠. 우리 관절마다 이게 조인트잖아요, 전부. 이 조인트를 보호해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하냐면 글루코사민이 주성분이에요. 글루코사민이 주성분인데 그럼 글루코사민이 뭐 하는 아이냐?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수분 단백질이에요. 연골의 대부분은 수분이거든요. 근데 이 연골의 대부분은 수분 단백질이 모여서 조직이 좀 다르죠. 말랑말랑말랑하고. 그래서 얘가, 젊었을 때는 오늘 30을 썼어요. 그래서 연골이 한 30% 정도 노화했어.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쪼그릴 때마다 스펀지 구겨지듯이 여기는 구겨지잖아요. 그렇게 될 때마다 연골이 주름이 생기고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는 다시 연골이 생성돼요. 왜? 30대, 20대, 10대 이럴 때는 몸에 수분이 많지요. 수분이 많아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복구가 해요. 수분 단백질이 많으니까. 근데 점점점 나이 들면 수분 단백질이 부족해지죠. 글루코사민이 부족해지면 연골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똑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맨날 손을 쓰면 내가 쓰는 손가락이 아프고 내가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고 그러니까 많이 쓰면 아픈 거예요. 근데 젊어서는 복구가 되는데 글루코사민이 있어서 나이 들면 글루코사민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연골 재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먹는데 그럼 글루코사민을 막 먹으면 되냐? 글루코사민을 먹고 얘가 연골이 복구되려면 글루코사민이 이 연골까지 잘 흡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도 부원료가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히아루론산 같은 게 수분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연골이 복구되는 동안 여기 통증은 계속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 통증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MSM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MSM의 보조 원료가 보스웰리아라고 있어요. 보스웰리아가 관절 염증에 굉장히 탁월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원료들이 같이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글루코사민 제품인데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 콘드로이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화기관을 통해서 장벽을 통해서 몸 안으로 흡수되지 않아서 얘는 먹어도 소용이 없어서 주사로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중에 우리 건 콘드로이친 들어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그런 정도의 연구 능력도 없는 회사인 거지. 그래서 콘드로이친이 되게 통증에 좋은데 암에 의해서 우리가 막 콘드로이친 물어봤었어 옛날에. 글루코사민 제품 처음 나왔을 때 그럴 때 회사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콘드로이친이 좋다. 그러나 콘드로이친이 장벽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런 논문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콘드로이친을 쓰겠다. 그런데 장벽 세포 규모보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0배인가 이렇게 컸어요. 콘드로이친의 구조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벽을 통해서. 그래서 장벽을 통해서 몸 안으로 잘 들어가는 MSM이 들어가서 이 조인트 가드를 먹으면 무릎이나 팔목이나 이게 관절 통증이 즉각적으로 그 다음 날로 바로 가라앉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글루코사민 제품 조인트 가드 전이 글루코사민이었었어요. 조인트 가드 제품을 이렇게 먹고 나서 한 두 달 먹으니까 이 고관절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럼 또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인트 가드는 아니 글루코사민은 한 6개월 정도를 장기 먹잖아요. 그럼 96% 퇴행성 관절염이 좋아지는 게 임상실험 결과 나와 있어요. 한 3개월 먹으면 한 75%인가 73%인가 이렇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좋아지면 잠깐 끊어도 돼요. 그리고 내가 오메가3랑 칼슘이랑 관절에 좋은 걸만 먹잖아요. 그리고 안 아프면 계속 안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몸에 그런 관절이 좋아지는 영양들이 보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파요? 그러면 일단 3개월, 5개월 먹어주는데, 전 그래 2달 먹었다가, 한 달 먹었다가, 그렇게 끊었다가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하는 걸로 2년 만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고관절 통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안 먹다가 요즘엔 언제 먹냐면 라이더 타기 전에 먹어요. 이게 라이더 안 타면 안 먹는 거예요. 라이더 타기 전에 먹고, 만약에 제가 이제 좀 더 있어서, 만약에 무릎이 불편하거나, 저는 무릎을 쭈그리고 잘 앉거든요. 무릎이 불편하거나, 고관절이 불편하면 또 먹겠지요. 그래서 저는 많이 걸은 날 먹고, 왜냐면 미리 먹어두는, 많이 걸은 날 먹고, 라이더 탈 때 먹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비전 아이디. 비전 아이디는 눈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이 눈도 계속 바람을 맞잖아요. 열려있는 점막은 공기와 함께 엄청난 바이러스와 세균과 중금속을 만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코가 빨리 망가지는 게 점막은 약한데 계속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중에 안 좋아지면 너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인 거예요. 코는 코털로 뭘 잡아주고, 입에서는 침으로 혈균해주고, 그런데 눈은 진짜 바로 봤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눈 쪽에 혈관이 아까 보여드린 그 혈관이, 모세혈관, 눈으로 연결된 모세혈관이 막히잖아요. 눈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뭐가 문제가 오겠어요? 이쪽으로는 혈액이 덜 오기 때문에 바이러스 잡는 능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외부로부터 계속 바이러스를 만나니까 빨리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이 빨리 시력이 쇠퇴하고, 그리고 이 세포가 빨리 망가지죠. 빨리 망가지는데 이거 여기 끝까지 혈액을 잘 가져다 주는 게 비전 아이디. 그래서 기능성 제품들은 다 뭐냐면 그 부분에 좋다는, 그 부분에 특별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 거라, 대부분의 기능성 제품들은 전부 모세혈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안의 안구의 건강을 도와주고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게 도와주도록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루테인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안구 산화 방지예요. 그 루테인은. 그리고 안구 산화를 개선시켜 주는 거. 그리고 이 안구 저 뒤쪽으로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상이 맺혀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 보는 보이는 상이 여기 망막에서 보는 걸로 우리가 알아보는 게 아니고 쭉 뒤로 가서 안구 뒤쪽에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황반에서 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앞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황반이 나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80, 90, 100세, 120세까지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래 살 거는 생각하면서 우리 눈이나 귀나 입이나 코가 망가지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황반이 노화가 오면 시력이 감퇴되다 못해 시력을 잃지요. 그래서 군데군데 하얗게 구멍이 뚫려서 안 보이는 게 황반 변성의 시작이에요. 나중에는 다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 루테인이라는 임상 결과가 나와서 요즘에 그렇게 다 루테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테인은 황반의 그 변성을 막아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이 시력이 안 좋은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눈이 안 좋다 그렇다고 비전 아이들을 먹이는 것보다 그런 아이들은 카로티노이드를 먹는 게 좋고 DHA 블렌드나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는 거는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안구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이 비전 아이들을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루바블렌드와 GLA 블렌드. 저는 이제 얘네들을 꾸준히 먹진 않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먹는데 루바블렌드하고 GLA 블렌드는 전부 어떤 아이냐면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줘서 아까 그 혈관 보셨죠? 그 혈관이 모세혈관 끝까지 잘 흘러가다니게 도와주고 첫째. 또 하나는 그래서 얘는 그 우리 모든 모공 조절이나 체온 조절이나 이런 거 전부 뭐 피부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갱년기 어때요? 갱년기에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막 그러고 막 그 열이 훅 났다가 가라앉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외부의 환경과 내 환경이 자꾸 분리가 되는 거여서 난 추운 데였는데 확 덥고 더운 데였는데 막 춥고 그러기도 하고 똑같이 앉았는데 갑자기 훅훅 열이 올라오고 그런 게 모세혈관 조절 능력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젊은 나이에 생리를 했던 젊은 나이에서 생리를 끝내고 남은 나머지 삶을 사는 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이게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혈관에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다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약해지니까 그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바블렌드하고 GLA-블렌드는 기능이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서로 다 모세혈관에 많이 존재하는 호르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줘서 그 훅 더웠다 추웠다 뭐 얼굴이 벌겠다 가라앉았다 이런 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우울증 그러니까 갱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게 좋은데 특히 GLA는 말초혈관에서 호르몬처럼 일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그 프로스타글란딘이 충분히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더 잘 만들어지도록. 피가 좀 부족해도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아이가 GLA 블렌드이기 때문에 GLA 블렌드를 드시면 갱년기 변비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장벽도 피부세포잖아요. 피부세포라 거기에서 막 모세혈관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모세혈관의 호르몬 기능이 약해지고 조절이 떨어지면 장벽도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지면서 갱년기 변비가 와요. 갱년기 증상 중에 60, 70%가 변비거든요. 그런데 그럼 갱년기 변비에도 좋고요. 그래서 체내 조절 기능, 말초신경 건강 그리고 모세혈관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좋아져요. 루바블렌드도 그렇고 GLA 블렌드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모세혈관의 운동성을 높여주고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을 침투하지 않게 도와주니까 얘가 잠을 잘 자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잘 잡혀서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많이 몸에서 걸러지거나 모세혈관의 운동이 좋아지면 뇌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불면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루바블렌드나 GLA 블렌드를 드시면 자꾸 밤에 잘려면 한 30분, 1시간 막 잡념에 시달리던 분들이 언제 잤나 싶게 잘 주무시고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더웠다 추웠다는 증상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변비에 좋고 GLA 블렌드는 특별히 변비에 좋고 루바블렌드는 특별히 불면증에 좋아요. 둘이 같이 호르몬을 도와주는데 약간 작용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달라지고 그래서 GLA 블렌드나 루바블렌드가 뭐 꾸준히 올라가는 혈압이나 당뇨는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갱년기 때 일시적으로 잠깐 올랐다 내렸다 하는 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뇨가 뚝 떨어진다. 당이 뚝 떨어진다. 뭐 혈압이 뚝 떨어진다까지는 않아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기능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약해서
그 심장으로 혈액이 못 갈 때 GLA 블렌드가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GLA 블렌드는 지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메가3처럼 혈액을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잘 가니까 특히 GLA 블렌드는 협심증이나 심장 박동 이상 부정맥에도 되게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 GLA 블렌드는 내 나이가 30, 40이어도 난 가끔 가슴이 아파 이럴 때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갱년기가 아니어도 GLA 블렌드는 한 3, 40대 생리통이 너무 심하거나 아줌마인데 아기를 낳는데도 너무 생리통이 심하거나 그러면 생리통이 가라앉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드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GLA 블렌드는. 그래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생기는 거의 모든 증상이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나이가 꼭 아니어도 갱년기 증상이 대부분 빈혈이니까 그 빈혈 증상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그 배가 잘 아프다던가 생리통이 자주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피부가 건조하다던가 뭐 가끔 흉통이 있다던가 그럴 때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요 GLA예요. 그래서 저는 불면증 때문에 힘들다 뭐 그런 갱년기다 그러면 루바블렌드도 권하지만 그러지 않은 좀 한 40대에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GLA 블렌드도 권하고 갱년기 증상이 심하면 이 두 개 동시에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서 드실 수 있는 거고, 그때 드시고 괜찮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안 드시면 돼요. 제가 갱년기 때, 그, 호흡도 약간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저는 갱년기 때 변비가 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GLA 블렌드랑 5, 6개월 먹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좋아진 때문에 지금 안 먹거든요. 안 먹은 지 오래됐죠. 그러니까, 쉬운 4, 5살 요때 먹었으니까. 그때 잠깐 먹고, 안 먹고, 그 전에도 전 GLA를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집중하는 건 기초 영양 베이스로 몸을 관리하다가 증상별이 나타나면 기능성을 한번 먹어주고 좋아지면 끊고 또 끊었는데 또 안 좋으면 먹고 또 좋아지면 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기초 영양이 차오르면 기능성에 대한 그 기능성을 먹어야 된다는 걸 잘 못 느끼고 그리고 그냥 한 번씩 이런 뭐라 그럴까 진코인 같은 것도 먹어주고 조인트 가드도 먹다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기초 영양을 많이 먹지 저는 이런 기타 등등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고 진코엠은 이제 치매 겁난다 그러면 다 드세요. 이게 진코엠을 저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막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하고 진짜 아주 잘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씨인지 김씨인지도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얼른 진코엠을 그때부터 이제 진코엠을 하루에 뭐 한 3알씩 챙겨 먹는데 안 먹기도 해요. 그런데 옛날보다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진코엠을 먹는 거죠. 아직 뭐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치매가 예방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이 기전을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뇌세포의 혈관들이 늙는 거죠. 혈관들이 늙어. 우리 여기 피부에 주름 생기고 얼굴에 주름 생기는 것처럼 뇌세포 혈관도 자꾸 죽는 거예요. 이 주름 생기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혈관이 죽는 곳이거든요. 혈관이 죽었기 때문에 복구되지 않아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뇌에도 그런 데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늙는 혈관들, 모세혈관들이 생기면 거기에 거미줄처럼 이끼처럼 뭐가 낀대요. 뇌에도. 그래서 그걸 보면 군데군데 곰팡이 같이 뭐가 끼는 게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모세혈관을 살려주는 아이가 진코엠이에요. 이끼 같은 거 제거해주고 그게 요 플라보놀 배당체예요. 플라보놀 배당체는 어디에 많냐? 은행잎에 많은 거죠. 그 은행잎에서 플라보놀 배당체를 직접 추출하는데 일반 시중에 있는 제품들도 직접 은행잎에 있는 걸 추출하는 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은행잎에서 직접 추출하면 되게 비싸요. 그런데 진짜 효과가 있는 건 오로지 은행잎에서 추출한 것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거 말고. 그래서 이 폴라보놀 배당체라는 게 뇌세포의 산화를 억제하고 뇌 혈관을 복구해주고 모세혈관을 복구해줘서 여기저기 생기는 이끼 같은 곳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뇌에 고장난 곳이 안 생기게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일일이 열어서 여기를 고쳐야지 저기를 고쳐야지 못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런 징코엔 같은 걸 먹어주면 그런 게 복구되면서 내 기억력이 좀 좋아지고 머리가 좀 또렷해지고 그래서 뇌 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어때요? 귀에도 좋겠죠. 눈에도 좋겠죠. 그래서 비전 아이디만 먹는 것보다 오메가3랑 징코엠을 같이 먹으면 더 효과가 좋겠죠. 왜냐면 징코엠은 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혈액을 더 맑게 그리고 혈관을 복구시켜주는 아이니까 머리 쪽에서라는 대부분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뇌의 혈관, 뇌세포 재생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라 저는 징코엠을 요즘에는 그냥 사놓고, 그러니까 저는 제품을 어떻게 먹냐. 늘 맨즈팩은 기본으로 먹어요. 그리고 맨즈팩 먹을 때 오메가3 한 2알이나 3알 정도 더 먹어요. 저녁에 어쩌다 한 번 더 먹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저녁 늦게 뭘 잘 안 먹고 저녁 먹을 때 한 그 맨즈팩에다 오메가3 2알 정도 먹고 낮에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오메가3랑 칼맥이랑 이런 거를 5알씩 6알씩 한 번씩 먹고 그리고 저녁에 징코엠, DHA, 그리고 카로틴, 코큐텐,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늘어놔요. 늘어놓고, 징코엠만 1년 내내 먹어도 되죠. 코큐텐만 1년 내내 먹어도 되고, 카로틴만 1년 내내 먹어도 돼요. 그죠? DHA만 1년 내내 먹어도 되니까, 그 중에 어떤 걸 맨날 먹어, 어떤 걸 먹든지 관계없이 그냥 그 한 4가지를, 까만할 4가지를 놓고, 그날마다 내가 집히는 대로 먹고 오늘은 징코엠, 내일은 코큐텐. 그래서 오늘은 징코엠하고 DHA, 내일 어떤 날은 코큐텐하고 카로틴. 근데 요즘에 좀 손이 건조한 것 같아. 그러면 카로틴, DHA, 카로틴, 징코엠, 카로틴, 코큐텐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냥 내 맘대로 먹어요. 어쨌든 이번 달에 한 통 사고 다음 달에 한 통 사고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섞어갖고 먹으면서 저는 제 컨디션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까처럼 그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럴 때는 한 며칠은 계속 징코엠하고 카로틴, 징코엠하고 DHA를 먹는 거죠. 그렇게 먹으면서 전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알로케어. 이 알로케어는 여기 보면 과도한 면역 글로불린을 억제한다는 건데, 이 면역 글로불린은 뭐냐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예요. 면역 세포라고 그래야 되나? 면역 세포예요. 글로불린 뭐 A 뭐 글로불린 글로불린 베타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아무튼 글로불린도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기 면역 글로불린이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내가 단백질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내가 소화 기능이 약해서 자꾸 찌그러진 단백질 찌꺼기가 많아지다 보면 이 면역 글로불린이 똑똑하지를 못한 거예요. 똑똑하지를 못해서 내가 알러지성 체질이 되면서 글로불린이 원래 면역 글로불린은 바이러스와 세균에만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와 세균이 단백질이잖아요. 얘가 모든 단백질에 반응하는 경우 어떤 특별한 단백질에 반응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그 콩 같은 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알러지 올라오는 것도 돼지고기 먹으면 찌꺼기 단백질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걔가 바이러스인 줄 알고 얘가 막 발동되는 거예요. 면역 글로불린이. 그러면 두드러기처럼 나와요. 왜냐하면 괜히 과도한 게 나왔으니까 몸 밖으로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면역 글로불린 A는 특히 점막에서 발달하는 아이예요. 점막에. 그래서 코점막, 눈점막, 귀점막 이렇게 외부랑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 점막에 막 발달하면서 그 점막으로 통과하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주는 아이가 면역 글로불린 A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이러스랑 세균에만 반응하면 문제가 없는데 꽃가루에 반응하는 거예요. 꽃가루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리고 날씨에 반응하는 거예요.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점막이 자극받잖아요. 그러면 이 면역 글로불린 A가 내가 바이러스한테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꽃가루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세균도 아닌데 거기에 막 반응해서 꽃가루 날릴 때 막 호점막에 면역 글로불린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줄줄줄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과도하니까 우리 왜 콧물의 주성분이 전부 면역세포라는 말 들으셨죠? 그 줄줄줄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 알로케어도 어떤 아이냐면
그럴 때 드시는 아이예요. 환절기 알러지. 환절기 알러지나 어떤 알러지가 있을 때 발동했을 때 드시는 거니까 이거를 1년 12달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면역 글로불린 A를 계속 억제하니까 이거를 1년 12달 드시면 안 되고 만약에 3월부터 5월이다. 그럼 그때까지 드시고 평상시에 뭐 드시는 거예요? 면역 글로불린 A가 과도하게 발달하지 않고 똑똑해지게 좋은 단백질과 비타민 B군과 그리고 칼슘과 오메가3, 비타민C 이런 걸 꾸준히 드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한절기는 알로케랑 함께 한 3개월 견뎠는데 두 번째 한절기에는 알로케어를 한 2달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한절기에는 알로케어를 보름만 먹어도 되고 네 번째 한절기에는 알로케어를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게 그 기능성 제품들을 활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한절기 비염, 두드러기, 알러지 증상 개선. 그러니까 만약에 난 통연성 비염이야. 나는 맨날 비염이야. 그러면은 알로케어가 아니고 일반 비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통연성 비염이 있는 사람이 한절기 비염을 더 심하게 겪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한절기 때 드시는 거예요. 한 두세 달 드시고 또 통연성 비염 관리, 칼슘, 미스트비, 카로틴, 그 오메가3 이런 걸로 유산균 이런 걸로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한절기가 오면 또 알로케어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서 여러분의 면역을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 관리, 혈관, 모세혈관 관리 이게 전부 뭐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피부 세포가 건강해지면서 면역이 좋아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뮤니티 디펜스. 이뮤니티 디펜스는 말 그대로 이뮤니티가 면역이라는 소리죠. 방어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균이 내 몸 안에 침투하는 걸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뮤니티 디펜스는 코로나19가 터진 다음에 코로나에 대응해서 아메이가 만들어낸 건데 아연이 면역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자료집에도 있죠. 아연은 어떤 식으로 면역 세포에 중요하냐면 세포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단백질이 쭉 한 줄로 연결된 다음에 나중에 그 세포의 형태로 다시 체인으로 연결되거나 자기 모양을 갖추잖아요. 그럴 때 단백질과 단백질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아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이 항체들이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은 DNA를 제대로 만들어지게 도와주고 정상세포를 분열할 때 셀레늄과 함께 일해요. 아연은. 그래서 셀레늄이 없으면 아연이 자기 역할을 30%밖에 못해요. 셀레늄이 있으면 아연이 자기 역할을 80%, 90%, 100% 하는 거죠. 그래서 아연과 셀레늄은 굉장히 중요한 면역 영양소예요. 항염, 그리고 통증 이런 데 되게 좋아서 우리 기초 영양에 셀레늄, 파셀레늄이가 있죠. 그 셀레늄이 모세혈관 통증에 되게 좋잖아요. 발가락 통증, 손가락 통증 이런 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상 면역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소량의 결핍도 아연이나 셀레늄은 아주 많은 양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양이 꾸준히 6개월, 1년 부족해지면 질병으로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어서 아연 독단 제품은 없어요. 다 어떤 제품에 다 아연은 포함돼 있죠. WX가 포함돼 있고 이뮤니티 디펜스에 있고 우리 항산화 파이터 주스 체리 맛에 아연이 좀 들어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 아연이 있더라? 아이들 먹는 거에도 아연이 들어있고 그런 식으로 아연이 군데군데 약간씩 들어있지만 아연만 들어있는 데는 아연만 먹진 않는 게 아연은 그만큼 많은 양보다 어느 정도 적정량 이하를 먹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연이 우리나라가 아연 부족국가인가 아세요? 우리나라가 아연 부족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는 아연을 먹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아연 부족인데 아연이 오랫동안 부족하면 알코올 중독이 걸리고요. 아연은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물질들을 해독할 때 되게 좋은 아이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도 아연을 쓰고 인슐린을 만들 때도 아연을 쓰니까 아연이 부족하면 당뇨를 관리하는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연이나 셀레늄이나 구리가 들어있는 이뮤니티 디펜스는 그런 아이인데 구리는 그럼 어떤 아이냐?
구리는 철분의 대사를 도와줘서 적혈구가 부족해지지 않고 혈액 재생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게 구리예요. 그래서 나이가 40 넘고 50 넘어서 운동하다 갑자기 악 하고 심장 부여잡고 쓰러지는 거, 그게 대부분 철분 부족이라기보다 구리 부족이래잖아요. 그래서 구리, 아연, 셀레늄이 같이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영양이고, 폴리바질이 들어있어서 냄새가 아주 고약하죠. 이걸 먹으면 꼭 한약 먹는 것 같은데, 홀리바질은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진통제로 쓰이는 원료예요. 그래서 이 홀리바질이 들어있으면 홀리바질을 꾸준히 먹으면 가벼운 감기 이런 데 잘 안 걸리고요. 기관지염 이런 것도 잘 안 걸리고요. 피부 염증,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영양이에요. 그래서 이뮤니티 디펜스를 먹으면 코로나19는 물론 항염, 항균, 혈액 재생, DNA 활성화시켜 주니까 평상시에도 나는 면역이 약하다. 그럼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는데, 이 면역이어진 이뮤니티 디펜스를 평상시에 늘 코로나 때는 드시는데 요즘에 안 드시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되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주변에? 뒤늦게. 그런 분들 코로나에 걸렸다. 그럼 하루에 2배, 3배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빨리,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고, 이뮤니티 디펜스를 잘 챙겨 드시고, 코로나에 걸렸으면 후유증이 되게 크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 힘이 탁탁 풀린대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후유증 물어보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대로 움직이다가 어느 시간 나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쫙 빠진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아직도 내 몸의 세포들이 정상 세포화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뮤니티 디펜스를 드시면 좋고, 이뮤니티 디펜스와 꼭 같이 드시면 좋은 게 밀크시슬하고 가리, 오메가3 카로틴 이런 게 전부 면역에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에 좋은 기능성 제품만 제가 모아봤어요. 갱년기에도 우리가 이명이다, 뭐 안구건조증이다, 얼굴 울그락불그락한다, 뭐 피부 더웠다 추웠다, 그래서 갱년기 증후군으로 병원 가잖아요. 병원에서 전부 그, 면역 떨어졌다 그래요. 면역 떨어졌다 그러면서 그냥 면역을 좋아지게 할 방법은 없으니까 스테로이드제를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갱년기에 먹는 거, 이런 이뮤니티 디펜스, 그리고 이 앞에 엘러케어 이런 게 전부 면역 관련 제품들이에요. 뇌 건강 면역. 그래서 이런 면역 관련된 제품으로만 제가 오늘 기능성 제품을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